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홍성표입니다. 오늘은 미공군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파한 오퍼레이션 미드나이트 해머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공격할 의도를 애초에 갖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6월 13일에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언을 통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을 때 폭격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미공군이 나서서 완전히 폭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오퍼레이션 미드나이트 해머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오퍼레이션 미드나이트 해머는 미군이 B-2와 GBU-57, 토마호크, F-35, FA-18, EA-18, 그 다음에 KC-46과 KC-135 급유 탱커 이런 것들을 동원했고 또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한 작전이죠.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미주리에 있는 화이트맨 에어포스 베이스에서 출격을 했습니다. 중간에 공중급유를 수차례 받고 18시간을 비행을 해서 이란에 있는 테헤란 바로 밑에 포르도와 나탄즈, 그 다음에 이스파한 세 곳의 핵 관련 시설들을 폭격을 한 작전입니다. 시간대별로 보면은 미국 시간 6월 21일 토요일이죠. 자정에 출격을 했습니다. B-2 7대가 출격을 했는데 2시간 전에 B-2 3대가 이륙을 해서 서부로 날아갔습니다. 그것은 이 작전을 기만하기 위한 기만 작전기들이죠. 그래서 그것들과는 별도로 자정에 7대가 이란의 그 핵시설들을 출격을 했습니다. 중간에 10여 차례의 그 공중 급유를 받고 이란으로 침투해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그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미국 시간 18시에 현지에 이란 영공으로 침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8시 40분부터 정확하게는 19시 5분까지죠. 25분간 폭격 작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폭격기들은 이란 영공을 벗어나서 디에고 가르시아를 향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약 36시간에 걸쳐서 폭격 작전 비행을 수행했던 작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미국으로서는 사실 갬블에 가까울 정도 리스크가 많은 그러한 작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표적을 향해서 18시간 이상 비행을 해서 군사 표적을 정확하게 폭격을 하고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작전이거든요. 굉장히 리스크가 많고 그러한 장거리 작전 임무는 비행 도중에도 항공기에 이상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도전적인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작전에는 그러한 돌발 변수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작전을 성공했습니다. 포르도에 있는 그 이란의 그 우라늄 농축시설, 또 나탄즈에 있는 가장 큰 우라늄 농축시설, 그리고 이스파한에 있는 연구기관, 또 연구원들의 숙소, 그런 것들이 다 산재해 있죠. 그 세 군데를 집중 폭격을 하고 무사히 귀환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스트레이트 호르무즈 앞에 있는 오만 앞바다에서 오하이오급 잠수함의 토마호크 30발을 이스파한과 나탄즈에 있는 표적들을 향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B-2 스피리트 스텔스 전폭기 7대는 포르도와 나탄즈에 있는 표적들을 폭격을 했는데요. 사진에서와 같이 포르도의 깊은 산속에 있는 표적들은 이스라엘 공군들이 공격했지만 너무 깊숙이 있는 표적들이라 손상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이 B-2와 GBU-57을 동원해서 깊숙이 있는 표적을 파괴시킨 그러한 작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미주리에 있는 화이트맨 에어포스 베이스에서 출격을 하지요. 이렇게 해서 지브랄터와 지중해를 거쳐서 이란으로 직진 비행을 했습니다. 표적들을 이상 없이 공격을 하고 안전하게 귀환을 했습니다. 중간에 비행해 들어가는 비행 모습이죠. 맨 앞에 있는 것이 공중급유기입니다. 공중급유기에서 그 에스코트하는 F-15와
또 FA-18 이런 항공기들, 또 B2에 연료를 공급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B2에는 이 GBU-57 3만 파운드짜리 폭탄 2발씩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B2 7대가 들어갔으니까 총 14발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3만 파운드짜리 폭탄의 위력이라는 것은 정말 가공할 만한 그러한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제가 아주대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주로 미공군이 2,000파운드짜리 폭탄을 동원을 해서 표적들을 파괴시키는 장면들을 대학원 수업에서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2,000파운드 폭탄 한 발이면 아주대 캠퍼스 약 15만 평 정도 되는 그러한 캠퍼스가 그 안에 있는 건물들은 전부 파괴되는 것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게 2,000파운드 폭탄의 위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의 15배를 증폭시킬 수 있는 3만 파운드짜리 폭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깊이 있는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폭탄이죠. 그 폭탄 14발을 나탄즈와 포르도에 퍼부었습니다. 인사이드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를 보면은 B2 바머가 그 화이트맨 기지를 이륙을 해서 도중에 10여 차례의 공중급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하이오급 잠수함에서 154발의 폭탄을 장착하고 있는 그 오하이오급 सब마린에서 토마호크 30발을 이스파한과 나탄즈를 향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는 섬인데 미국의 중부사령부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 걸프전 때에도 또 이라크를 공격할 때, 또 이라크의 서던워치, 노던워치 작전을 수행할 때 전초 보급기지가 디에고 가르시아입니다. 그런 다음에 B2 12발의 3만 파운드짜리 벙커버스터를 발사해서 표적들을 파괴시켰습니다. 여러분, 18시간을 비행해서 대륙을 횡단하는 장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밤과 낮이 바뀌게 되지요. 그래서 미드나이트에 출격을 했지만 중간에 대낮이 되고 표적에 들어갔을 때는 또 미드나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리는 왕복 13,000마일, 전체 총 시간은 36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편도는 6,500마일을 18시간에 비행해서 침투에 들어가서 표적을 공격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작전입니다. 포르도의 벙커버스터로 공격을 한 그 장면을 위성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 GBU-57 3발이 포르도에 있는 깊이 파묻힌 표적들, 핵시설들을 향해서 침투에 들어간 장면이고, 거기에서 폭발함으로써 밖으로 뿜어져 나온 분진들이 허옇게 보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B2에서 GBU-57을 투하하는 그러한 장면 사진이죠. 포르도의 전체적인 파괴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포르도는 테헤란 수도에서 남방에 위치한 그러한 핵 우라늄 농축 시설입니다. 가장 깊이 건설된 그러한 표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군이 파괴하지 못한 것을 미공군이 재공격해서 파괴시킨 그러한 작전입니다. 중동에 전개되어 있는 미군 전력들을 보면 상당히 약 4만 명의 병력이 평시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쿠웨이트, 이라크, 또 시리아, 요르단, 터키 이런 쪽에 이제 전개되어 있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기지들은 미군이 통제하고 있는, 그리고 노란 것은 미군이 유사시에 대비해서 전개해 있는 그러한 기지가 되겠습니다. 약 4만 명의 병력이 평시에 전개되어 있다가 상황이 증강되면 증원군 전력을 전개시켜서 사태에 대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구역은 미 중부사령부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중부사령관이 되어서 작전을 주로 수행을 합니다. 거기에 조금 이제 기지별로 보면은 그 항공모함 2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 제랄드 포드 약 5,000명의 수병들이 작전을 하고 있죠. 항공기 90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F-18과 F-35, A-10 그리고 E-2 호크아이 얼리 와닝 에어크래프트 이런 항공기들 90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인데요. 거기에는 약 60대의
항공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 터키의 인설릭 에어베이스에는 B-61 누클리어 밤이 약 50개 배치되어 있고 알 우다이드 에어베이스 카타르에 있는데요. 거기에는 3,750m짜리 활주로 2개를 보유한 기지가 있습니다. 표준보다 조금 여유가 있는 공군 작전기지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 바레인 코스트에 잠수함과 전함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전개되어 있는 미 해군 전력들입니다. 지중해에 많이 전투함들이, 구축함들이 전개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모함은 이쪽에 보면은 니미츠함 또 칼빈슨함이 아라비아해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칼빈슨과 니미츠함은 순환 주기에 의해서 제럴드 포드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전투 함대 전력이 같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헤그세스 장관은 그날 브리핑을 하러 나와서 기자들에게 굉장히 장황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트럼프의 명령으로 실시되고 있는 군사작전들은 대단히 성공적이다. 예를 들면 포르도에 있는 표적이 파괴됐니 안 됐니 논란을 많이 빚었습니다. 국방정보국에서 처음 브리핑에 그것이 한 30%밖에 손상되지 않았다. 이런 평가 보고서를 먼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70% 이상이 파괴되었다라고 헤그세스 장관은 나와서 역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란은 아직 규명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 명령이 상당히 실효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공군 작전, 구체적인 작전 내용에 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40분간 가까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결심하게 된 것은 이란에 대한 그동안의 IAEA의 사찰 결과 이란은 상당히 그 사찰팀을 불성실하게 대응하고 또 이란이 핵무장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수차례 반복하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 분야에서 취재한 그 정보들에 의하면 끊임없이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고 핵무장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전문가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 판단으로는 이란의 핵무장이 임박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라이징 라이언과 미드나잇 해머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란의 반격은 어떠했는가?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 작전 기간 동안 이란의 반격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6월 13일부터 24일간 약 12일 동안에 이란은 탄도미사일 525발을 발사하고 그중 5, 60발이 이스라엘을 타격했으며 8발은 인명피해를 유발했습니다. 그렇지만 탄도미사일 525발에 대한 방공 요격률은 86%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한 이란은 무인기 1000대 이상을 투발을 했습니다. 그중 982대가 요격되었고 1대가 이스라엘을 타격했는데 요격률 99%라 하겠습니다. 이라크의 그 시아파군은 무인기 40대를 투발했고 후티 반군은 미사일 2-3발을 발사했습니다. 반면에 헤즈볼라는 공격 행위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간인 28명이 사망을 하고 1472명이 부상, 13,197명이 거처를 떠나서 대피하는 그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240개 빌딩과 아파트 2,305채가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란의 반격은 주로 이스라엘의 공격 직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 공군이 수행했던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에는 이렇다 할 반격 행위가 거의 없었습니다. 교훈인데요. 미 공군의 압도적으로 우세한 항공 우주력, 그것이 현대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키 열쇠다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정보력, 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가공할 항공 폭탄 파괴력, 3만 파운드짜리 GBU-57이 동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것도 14발을 집중적으로 운용을 했습니다. 또 그 같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결단력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해야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전략적 제휴. 사실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할 것이라고는 사람들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공격이 미약했다 하는 것이 판단되자 미국은 이때 아니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기회를 다시 잡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를 수행하게 했던 겁니다. 밑에 그 인터넷 주소를 들어가면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의 브리핑 동영상이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